안녕하세요. 교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최근 청소년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매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청소년 교통사고는 사고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휴대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에도 휴대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95.7%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거리는 통상 14.4m지만 휴대폰으로 문자를 할 때는 7.2m, 음악 감상을 할 때는 5.5m로 각각 줄었습니다. 또한 시야도 좁아지는데요. 평소 보행 중 시야각은 120도에서 150도 사이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10도에서 20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비슷해 돌발 상황과 장애물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적한 인도를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고 있는 한 학생이 보입니다. 실험맨이 학생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실험맨이 충돌 직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습입니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횡단보도 앞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휴대폰에 빠져있는 한 여학생.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발짝 내딛자 무의식 중에 따라서 길을 건너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신호가 바뀌었지만 뒤늦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횡단보도를 휴대폰을 하며 걷습니다. 이번에는 실험맨이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해 봤는데요. 일반 보행 중이라면 위험을 감지해 주시했겠지만 이 학생은 지나친 후에야 놀란 모습입니다. 만약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가 접근했다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이번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동차가 오른쪽 길로 접어들자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가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틈도 없이 순식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결국 휴대폰에 집중한 채 찻길로 내려선 것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이 보입니다.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는 자동차와 크게 충돌합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길,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멀리서 승용차가 달려옵니다. 그러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20살인 이 여학생은 사고 당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데요. 이 학생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고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친구들 나는 괜찮을 거야,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나요? 만약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또한 가해자가 돼서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보행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렇듯 휴대전화의 사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가급적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길을 걸을 때 습관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나요?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 중에는 잠시 휴대폰을 멈추는 습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멈춰서자 당연하다는 듯 도로를 건너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느긋하게 가로질러 갑니다. 작은 굴복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사이좋게 건너는가 하면
차가 마주오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 주의해야 하는 비가 오는 날에도 일부 청소년들은 차에서 내려 중앙선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뛰어가거나 심지어 달리는 차 사이를 막무가내로 뛰어가는 아찔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늦은 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고 자동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한 남학생이 횡단보도를 뛰어갑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크게 충돌하고 마는데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2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는 한 여학생. 차를 피해 용케 간다 싶더니 화물차와 크게 부딪히고 맙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두운 저녁, 달리는 자동차를 무시하며 도로를 건너는 두 사람. 차를 보며 뛰는 순간 크게 충돌한 두 사람은 멀리 반대편 차량까지 튕겨져 날아가고 맙니다. 정말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밤에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영상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학생이 보인다 싶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동차와 크게 사고가 납니다.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는 남학생. 큰 충격 탓인지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사고 영상들은 무단 횡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에 이릅니다. 또 무단 횡단 사고 치사율은 8.2%로 정상적인 횡단 사고 4.2%보다 2배나 높아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보행자들은 무단 횡단 중 차를 보는 순간 빨리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m 거리를 시속 50, 80,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멀리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시속 100km의 차는 3.6초, 시속 80km의 차는 4.5초, 시속 50km의 차는 7.2초가 걸립니다. 만약 10m 앞이라면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무단 횡단의 위험성.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더더욱 중요한 올바른 도로 횡단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특히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의 횡단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미리 차로에 내려와 있지 않기. 빨리 가기 위해 차로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차체가 큰 버스나 트럭은 우회전 시 갓길 연석까지 올라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신호가 바뀐 후 좌우 살펴 건너기. 도로에서는 간혹 빠르게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보행자는 녹색 신호로 바뀐 후라도 꼭 좌우에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한 후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행등이 깜빡거릴 때는 다음 신호 기다리기. 횡단보도 녹색등이 깜빡거릴 때는 무리하게 뛰지 말고 여유 있게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나 예방이 최선의 안전입니다. 안전한 도로 횡단,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로 한복판이나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이륜차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륜차는 말 그대로 바퀴가 2개 달린 차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말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등하굣길이나 혹은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이용하는 이륜차, 그 위험성은 어떨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인 도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순식간에 자전거와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시 보실까요? 황색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학생과 아이 2명이 크게 충돌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아찔한 사고입니다. 주유소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보입니다.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남학생. 크게 부딪힌 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고 충격이 무척 커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멈춰있던 승용차가 초록색 불로 바뀌자 속력을 내려 합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크게 충돌합니다.
오토바이에 탄 고등학생, 자동차와 크게 부딪혀 날아간 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륜차는 손쉽게 배울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 이륜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륜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을 시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는 어린이 인체 모형을 시속 30km와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킨 후 상해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속 30km의 저속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하지만 시속 6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99%로 약 2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해 중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 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 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95%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숨졌다고 하는데요. 안전모 착용 시 머리 손상의 85%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륜차 어떻게 타야 안전한 것일까요? 자전거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핸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좌우로 잘 전환되는지 자주 살피고 안장에 앉았을 때 양발 끝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는 앞뒤 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자주 살피고 타이어 공기압은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은 의무인가요? 어린이 청소년은 필수이며 어른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선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로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갈 때는요. 많은 청소년들이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탄 채 이동하는데요. 자전거 횡단보도 외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에서 통행한 것으로 간주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 기본 안전 수칙 지키기, 나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띠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천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것, 바로 도로 위의 생명띠라 불리는 안전띠인데요. 단 1초의 선택,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입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크게 충돌한다 싶은 순간 버스 운전자는 옆 유리창을 뚫고 차창 밖으로 사라집니다. 사고 순간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건처럼 버스 안에 나뒹구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전띠의 중요성이 새삼 되새겨지는 영상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쾅 하고 오른쪽 벽면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다시 왼쪽 벽을 바꾸는 전복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터널 안을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지그재그로 터널 벽에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버스에는 유치원생 2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4명의 학생 모두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원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영상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시 안전띠의 중요성을 크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운전석 97%, 조수석은 93%, 뒷좌석은 53%로 특히 뒷좌석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띠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승합차에 성인과 어린이 모형 6개를 태운 뒤 그중 운전자 등 3개에만 안전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시속 80km로 콘크리트 벽과 충돌한 순간 앞 유리창과 범퍼가 순식간에 박살나 심하게 부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모형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모형이 앞좌석까지 날아가 거꾸로 박히는 충격적인 모습에 유리창을 뚫고 머리가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띠를 맨 모형은 의자에 몸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차 내부의 단단한 곳에 부딪히지 않아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맨 뒷자리 승객이 중상을 입을 확률은 6%. 하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뒷자리 승객은 95%로 16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안전띠를 안 매면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고 2차 충돌로 인해 사망 확률이 18배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띠는 어떻게 착용해야 옳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띠는 어깨끈이 목에 닿지 않도록 어깨 중앙 부분에 오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벨트와 가슴 부분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띠가 꼬여 있진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띠가 꼬인 상태에서 자동차가 충돌을 한다면 장파열 등 또 다른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전띠를 착용할 때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트에 등과 엉덩이를 밀착합니다. 또한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위치해야 안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 위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고는 시간도 성별도 나이도 가리질 않습니다. 이 순간의 편리함으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와 부상이라는 위험한 친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청소년 안전수칙 첫 번째,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무단횡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륜차는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전띠는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보행 3원칙, 서고, 보고, 걷기. 항상 기억하면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가는 익숙한 등하굣길. 하지만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 길이 위험할 수 있다. 각종 어린이 사고의 대부분이 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한다는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꽃다운 생명과 소중한 꿈을 지켜라.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현명한 대처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학교 앞입니다. 오늘은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사전에 사고는 없다. 한평생 학교 안전지킴이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안전 이상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전 이상무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이 등하굣길의 안전 어디에 핵심을 두고 짚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등하굣길의 안전은 교통수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 도보와 시내 버스나 통합버스, 지하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순간 저기 씩씩하게 등교를 하는 한 학생이 보이는데요.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이 학생! 그렇습니다. 무단횡단은 대형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죠. 예. 걸어서 등하교를 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횡단보도 안전수칙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춥니다. 무단 횡단을 하지도 말고
갑자기 뛰어가지도 말아야 하죠. 녹색 신호가 들어와도 다시 한번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를 보면서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건너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도보로 통학할 시에 우리 학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차를 등지고 걸으면 차를 보면서 걷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4배나 높으니 차를 등지고 걷는 일은 피해야겠죠. 또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로 횡단을 하면 사고 위험이 18배나 높습니다. 주정차된 차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8시 20분 등교 시간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현재 저기 버스 한 대가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저 학생은 뭐가 바쁜지 버스가 서자마자 내리네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시내버스나 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리도록 합니다. 내리기 전 옷자락이나 신발끈이 끼지 않도록 잘 여미고 가방이 문이나 손잡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리기 전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반드시 좌우를 살핀 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이죠. 안전띠는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또 버스 안에서는 돌아다니거나 장난치지 않고 차량 밖으로 얼굴이나 손은 내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근처 지하철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교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보이고요. 네. 이제 곧 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반드시 안전선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차례대로 오르고 내려야 하는데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타고 내리고 승강장에서는 밀고 당기거나 쫓는 등의 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또 객차 안에서는 문에 기대거나 문 가까이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뛰어다니다가 들어오는 장난은 정말 위험하죠. 객차와 객차 사이에 연결 통로에 서 있거나 돌아다닐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등하굣길에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각할까봐 급하게 달려가다 넘어져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좌우를 항상 살피면서 이동하도록 합시다. 기본과 원칙을 지킬 때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이 등하굣길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안전수칙만 잘 지키시더라도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타실 때도 전좌석 안전벨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만은 꼭 등하교 안전수칙. 도보 통학 시 절대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와도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말고 자동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 후 우측으로 통행합니다. 버스 통학 시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합니다. 안전띠는 꼭 착용하고 차창 밖으로 얼굴, 손 등을 내밀지 않습니다. 지하철 통학 시 반드시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고 승하차 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